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종강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또 풀이해보는 시간으로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주라는 것 자체가 그 천인관계론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거북점을 치든 아니면은 주역의 괴상을 뽑기 위한 그 대나무나 점대를 가지고 일정한 수리에 근거하여 괴상으로서 괴상에 주어져 있는 오랜 동안 문점을 통한 결과인 복사죠. 어떠한 문구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으로서 발전이 되어 온 것이 결국 뭐냐면 하늘에 의문이 생겨서 하늘의 의지를 내가 어떤 불특정한 기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문이 나는 부분의 결과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하늘과 인간의 천인관계론이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절대적인 하늘 또는 천 또는 상제 또는 재의 의미가 자연의 변화하는 운행 질서 속에서 인간이 인지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음일양지도, 한 번 양하고 한 번 엄하는 것을 도라고 하거나, 또는 사시가 변화하는 모양을 우리가 글자의 체계로 만들어낸 거라고. 그 글자의 체계 속에서 음양이라는 개념을 투출해낸 거죠. 그럼 음양과 계절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고, 그 동일한 개념의 글자인 상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간지라는 체계입니다. 이 간지라는 체계를 통해서 현대 명리학은 자연의 변화 또는 우주의 변화의 질서를 투영을 해가 넣은 거예요. 그 투영을 해 넣은 것을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연이 변하는 모양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까? 우리 인간사도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해득실론 간에 공자가 얘기했어요. 손익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손익의 발생하는 부분, 인간사의 손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론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세상 만사의 변화는 결국 뭐냐면은 청간과 지지의 간지의 변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형충파의 합 또는 생극재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추론에 대한 부분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는 통칭적으로 천지는 천으로 대칭됩니다. 천이라는 말 속에 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결국 하나라는 천인합일 또는 하늘의 변화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다는 천인감응론하고 같이 맞물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변화인 상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는 간지에다가 투영하겠죠. 이론적인 베이스를 투영을 하는데,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연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한 자연의 변화도 같이 넣지만은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보는 별자리의 모양 속에서도 일정한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결국 명리라는 체계 속에,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의 체계 속에 그대로 투영에 들어갔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명리를 그냥 들여다보면 한없이 어렵기만 하다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사주라는 글자, 사람이 태어나는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특히나 명리학은 이제 태어난 월지의 계절을 중시하는 거라고. 월지의 계절은 뭐냐면은 이게 음양의 개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사시교령이라고 해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은 옷을 얇게 입고 추우면은 옷을 두껍게 입듯이 결국 월지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명리에서 월지는 격국의 출발도 되고, 그리고 월지에 의해서 용신이라는 부분의 이론적인 체계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월지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기, 청년의 시기죠. 가장 아주 소아기 때는 그냥 엄마의 기대에서 자라지만은 인지가 발달하고 살이 분별이 되는 시기, 10대에서 뭐 대략적으로 한 20대 사이의 개념이죠. 그때 그 사람의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건묘화실론에서 부모 형제궁이라고도 하죠. 그 부모 형제궁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로가 크게 발전이 될 수 있고 크게 발전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되죠. 이제 과거 사회에서는 연과 을을 중시를 했다고 하면 현대는 종법 질서에 의한 가족적인 질서보다도 결국 개인의 능력을 좌우하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태어난 일과 시를 더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는 그게 결국 명리학의 큰 틀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명리학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때 월지만을 너무 중시하는 체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월지만을 너무 중시하는 체계는 우리가 고전의 고법을 이해하는 체계로 이해하고 동등하게 이해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명리학적인 부분은 현대에서는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저는 가져보고, 다만 월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계절을 중시하는 오행의 왕세광약, 그러니까 오행적인 부분이 강하고 약하고 세력을 얻고 세력을 잃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때는 월지를 중심으로 따져보고, 그러나 세상 만사를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지의 모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서 명리학을 이해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만사의 어떤 문점한 내용을 우리가 풀이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명리학 자체에서 누구나 또 중요한 이론도 많지만은 세운이라든지 대운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때에는 12운성적인 요소 그리고 12신살적인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디테일한 삶을 이제 크게 추론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신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이때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라는 부분은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글자 관계론입니다. 글자의 관계론입니다. 관계론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주팔자라는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추론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해설가예요. 해설가인데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혹세무민하듯이 그 사람에게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인 양 행동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거려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정황과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글자를 쓰고 있는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주팔자 원국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원국의 글자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금 대운에 있고 어떠한 대운이 앞으로 흘러갈 대운이 어떠한 부분의 모양으로 바뀔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삶의 어떤 스토리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음양의 큰 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대운이라는 부분도 대음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는 선천적으로 양이니까 음의 대운, 여자는 음이니까 양의 대운을 중시한다. 그것은 용신운이 만약에 격국 용신운으로 따져서 용신운이 왔다 하더라도 여자는 양대운을 잘 쓴다, 남자는 음대운을 잘 쓴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글자 관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글자 관계론에서 천간은 생극재화의 논리다. 재화의 논리고 지지는 형충파해합의 논리다. 자, 생극재화 형충파해합. 형충파해합이라는 말 자체가 신살입니다. 이 말 자체가 신살이라고, 신살. 명리학의 이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범을 가지고 처음에 감명을 했어요. 나범을. 예를 들어서 갑자다, 을축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해중금이죠. 이게 해중금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삼명을 놓고 각자 분리를 하되 한 몸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나범의 삼명 체계가 이제 신법으로 넘어오면서 간지가 쪼개져 버려요. 이렇게 각각 천간과 지지 각각 쪼개지면서 8글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리되는 글자 자체가 우리가 십성이라는 이론이 들어옵니다. 오성학에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 내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내가 중국에 있는 칠정사형 오성학에 대한 일부를 제가 번역한 게 있어요. 거기에 용어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신법의 이론 체계에 그대로 투영을 한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에 태어난 생일의 천간을 기준으로 놓고 한 거예요. 최초로 신법으로 등장할 때는 천간과 지지를 같이 감명했어요. 그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리의 이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도 힘이 든다고. 그러면은 이 간지라는 이 나범에서 각각 천간과 지지가 쪼개져서 분리가 되면서 일간이라는 감명체계, 일의 천간이라는 감명체계가 각각 천간과 지지 간의 관계론을 설정이 들어가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육친론이라고도 하고 십신십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론 자체가 결국 원삼명을 기준으로 한 이론에서 분리가 되면서 다른 이론을 받아들인 거니까 이 이론은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숙지하지 않고 왜 십신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사주팔자를 풀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십신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론적인 부분이 대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 궁성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 형제궁, 조상궁, 처배우자궁 이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십성에 관계없이 그 궁별로 사주의 생년월일시 궁별로 따로 해석을 가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난해져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이 사주를 딱 들여다보고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말문이 딱 막혀버린다고. 말문이 막힌다고. 그래서 제가 글자의 자원 있잖아요. 자원도 잘 아셔야 된다. 천간과 지지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그 뜻, 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뜻, 그리고 간지가 합쳐져 있는 자원의 뜻. 그 뜻은 우리 정선생님 그때 했던 책에 시류명리학이라는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계속 습득을 하면서 우리가 물상적인 부분. 물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물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주역이 되든 명리가 되든 우리가 취상이라는 게 있어요. 취상. 이게 뭐냐면 간지의 체계에서 어떤 상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거고, 취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취의. 취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그 의미를 채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취의라는 것은 뜻이란 말이에요. 의미.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의미하는 코끼리란 말입니다. 이 코끼리 만약에 호랑이 인자란 말입니다. 호랑이 인이라는 것 자체는 호랑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무섭다.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이라는 뜻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이 상 안에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흉충파해합 또는 생극재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파생이 되는지는 명리학적인 이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천간도 합이 있고 지지도 합이 있고, 지지에는 합만 있는 게 아니고 삼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흉충파해합이 많이 작용하지만은 천간은 합하고 생하고 극하는 단순한 논리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 자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실질적인 모양이거든. 그래서 천간보다는 지지. 천간을 중시했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옛 시대라고 하면은 신분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시대에는 천간을 위주로 하는 게 맞았겠죠. 왜냐하면 명예, 명성, 뜻, 의지가 더 중요했고, 지금 현대에는 실질적인 뭡니까? 이해득실 관계를 더 중시하니까 지지를 조금 더 중시하는 거로 이제 패턴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상과 취의, 취상과 취의라는 말은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의 괴상도 결국 이 취상과 취의의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의라는 것은 결국 언이죠. 말이죠. 이 말 속에 어리가 들어있느냐,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점서적인 요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가죠. 상수역학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어리역학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명리라는 책에도 결국 뭐냐면은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에 인의 예지신이라는 오상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죠. 오상의 원리가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명리도 결국 육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육아에 의한 부분. 육아가 이런 의미를 넣은 건 뭐냐면은 천인 관계론을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화를 통한 통치 이념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주명리에 대한 부분을 실용학문이면서 깊이 공부하는 학자분들은
정통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통성을 내세워줘야 후대에 앞으로 100년, 2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진정한 철학적인 도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는 부분은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 질문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편하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명식 가지고 하면 좋아요. 명식 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명식 하나 불러 주십시오. 기해. 경호. 계유. 임술. 예. 대운이 지금 65 개해 대운이고요. 예. 55 대운이 극자였고, 예. 75 대운이 임술이고요.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남자분이요. 네. 이제 뭐 퇴직도 했고, 예. 했는데 이 분이 지금 개해 대운이잖아요. 예. 개유가 개해를 맞았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됩니까? 이 대운을 잘 못 쓰지, 남자들은. 영변이라서? 아니지. 이게 양대운이거든. 이게 해묘미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해죠. 해가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대운은 자해로 넘어가잖아요. 역대운인데 일단은 겨울 대운이죠. 겨울 대운은 이제 겨울 대운은 어떻게 해야 되면, 겨울은 눈이 밖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겨울이니까. 해시라 이러면 11시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니까 여름이라도 해시 되면 어둡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 살아야 됩니까? 실리적인 부분을 살아야 되죠. 나서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서지 않고 숨어서 실리를 취하는 모양으로 조용히 지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햇수가 안에 있는 간목을 틔우려고 하죠. 간목을 틔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목을 어떤 식으로 태워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기의 의중을 살려나가는 형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대운 자체가 술하고 해가 이런 식으로 오죠. 천문대운으로 가죠. 술의 천문. 천문이면서 남항살이죠. 천라지망이 걸리죠. 천라살이 걸리죠. 남항살에 걸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글자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해의 돼지 해자가 이때까지 안 왔잖아요. 대운에서. 그럼 이 돼지 해자가 여기 왔잖아, 같이.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통 응기라고 합니다. 응기.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 대운이나 세운으로 나올 때 그걸 응기라고 한다고. 응기. 응기라고 한다. 그게 서로 반응을 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글자가 이거하고 합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운으로 와서 이렇게 딱 붙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팔자에 있는 술시에 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술이라는 것 자체가 서방정토잖아요. 서쪽에 있는 형국이니까 자기 의중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과 해가 같이 만남으로써 천문 남항이 같이 걸린다. 그리고 계절적인 부분은 축자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축자의 겨울 대운이거든. 겨울 대운에 딱 물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운에 가면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대운의 모양은 숨죽이고 실리를 취하고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양을 통한 뭐 어떤 학문의 정진이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근데 겨울이어서 그러나요? 겨울도 되고요. 술해가 천문이 또 걸리고 천라지망이 걸리죠. 세 가지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자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주 원국에서 움직이는 모양 자체에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격국으로 풀었습니까? 용신으로 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풀었잖아. 글자와 글자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원에 대한 부분, 결국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개수가 5월에 태어났잖아요. 5월에 태어났지만은 결국 여름에 태어났지만 겨울로 가잖아. 겨울로 가죠. 겨울로 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행대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왕주를 만났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뭡니까? 주관이 뚜렷하게 설 수 있겠죠. 그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엇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엇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 돼지 해자가 옴으로써 월지의 편제를 쳐다보잖아요. 편제를. 이게 편제잖아. 이게 또 오술로 합을 하잖아요. 그죠? 오술로 합을 하는데 이 합의 제의 모양을 쓰려고 한다고. 어떻게? 여기 비견. 급제가 여기 도사리고 있죠.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면 겁제에 그거를 탐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누군데요? 응? 누굽니까? 아는 친구 남편인데 예. 은근히 이게 바람기가 있어. 그 돈을 자꾸 예. 몇 년이면 한 3, 4천씩 계속 모르게 쓴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예. 신우가 좀 이렇게 대신 갚아주면서 네. 자기네는 빚을 계속 지는 게 되고 네. 이게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해서 이제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대운이 들어오면서 예. 또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자꾸 생기는 거야. 움직임이 생기죠. 은근히 뭔가 예. 돈을 쓰는 것 같아. 예, 식상이 여기서 이제 발동이 일어나는 거지. 식사. 여기 상관이 발동이 일어나잖아. 해중에. 근데 이 사람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목기가 없죠. 네. 그죠? 네. 목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목기 자체가 이 안에서 이 공망이 뭐예요? 이 사람 공망. 이 사람 공망? 그래. 진상. 수레잖아. 개가 왔으니까 수레 공망이죠. 여기가 공망이죠. 아, 개 유에서. 유니까 끝자리 뒤에는 네. 공망이 들어온다 했다. 뒷글자가 공망이 들어온다 했다. 이 공망이잖아. 공망 안에 재죠. 공망 안에 식상이 들어있잖아. 식상이 공망이잖아. 식상이 공망이 운인데 이 목이 없는데 이 겨울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식상을 몰래 썰라 하잖아. 남자의 식상은 뭡니까? 성기라고도 봅니다. 남자의 생식기라고도 보거든. 이게 뭐냐면 이 돼지 해자가 물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뭡니까? 이 미역이라든지 해초잖아. 올라와 있잖아. 이걸 쓰려는 거예요, 몰래. 숨어 있는 생식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지만 식상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대운에 있는 것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개수가 해를 만나니까 일단은 오행대세적인 부분에서 일간이 힘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들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들키지는 않습니다. 밤이니까 안 들킵니다. 깜깜해서 물속에 있는 거라서. 안 들킵니다. 해자축 때는 깜깜하니까 안 들킵니다. 그래. 이게 그 30대, 40대, 50대부터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오미 해자축, 신유수 해자축, 임묘진. 임묘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식상이 들어와서 임묘는 계속 그랬을 거고. 이거는 조금 드러나면서 들켰지, 이때는. 들켰지. 이때는 들켰지. 그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해묘미에서
인이 뭐예요? 12신살로. 해묘미에서 망신이잖아. 묘 위에 올라왔으면 무조건 망신이잖아. 이 망신운이잖아. 이것도 들킨다고. 들킨다고. 이게 여자 관계예요, 아니면 돈이든 여자든 또 돈 여자지 다 같이 걸리지. 예, 같이 걸리지. 이거 돈이 걸리는 거 돈. 계속 여자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거. 그렇지. 인이 와가 망신이 와가 요거하고 합치지잖아. 이노슬로. 그러네요. 예, 합치지니까 돈 여자 관계가 걸린다고. 근데 요때부터는 조금 이제 잠잠하죠. 왜냐면 요때는 해묘미 궤도에서 축이니까 반한살 대운이잖아. 반한살이라는 것 자체, 반한살이 아니고, 그 월살이죠. 그죠? 사유축이니까. 지장아 역제 월살이잖아. 월살 자체는 뭐냐면은, 월살은 걸록으로 가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이라든지 부가 이익을 여기서 조금 받는 거지, 요때 축 때문에. 그런데 이민년에는 또 드러났어. 이민년. 이문이 들어오죠. 망신운이잖아. 그게 또 드러나서. 네. 그러니까 그 대운이 아무리 그랬어도 이민년이 되니까 세운에서 걸렸지. 망신운이 걸렸지. 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아, 저기서는 어떤 둘째 남편으로 이게 이거 남자입니다. 네. 아, 이게 남자구나.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오화가 제잖아. 아니 이제 이 사람한테 제잖아. 오화가. 변제죠. 변제죠, 변제. 그래도 이사주에서 오화가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오화가 대세지. 그러니까. 예. 오화가 대세지. 오화 없었으면 너무 춥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요 글자가 우리가 이제 형충파해합에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충파해합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형충파해합에 속하지 않잖아, 오유가. 네. 그런데 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사주에 보면은 아니야. 당사주에서 보면은 4단계를 거치는 건 전부 다 형충파에 다 들어갑니다. 4단계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오, 미, 신, 유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사수가 걸리게 되면 파해가 걸려버립니다. 파가 걸립니다. 요 자기 궁하고 배우자 궁하고는 파가 걸리잖아. 끊임없는 투쟁력이 생기는 거죠. 사이가 안 좋지. 그러니까 이 형충파의 합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대략적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상수역학이라고 하냐면은 이 간지의 상에 순서가 매겨지잖아. 그래서 글자와 글자 관계의 형충파의 합은 형충파에는 4단계에서 거의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부분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귀는 여자 자체가 그 유부녀란 말입니다. 유부녀하고 만난다고. 왜냐면 이 임수 자체가 여기 합을 하고 있잖아요. 합을 하고 있는 걸 내하고 유수를 합을 하고 있잖아. 합을 하고 있지만 유술천이란 말이야. 형충파 유술천. 해천이죠, 해천. 해천이라고. 뚫을 친 자라고. 형충파에 할 때 해는 뭡니까? 주변에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야. 영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만나는 여자분이. 대부분 뭐 직장이나. 뭐 그렇죠. 아는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일어난다. 근데 이 여자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자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유술이 이제 이렇게 올해같이 묘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깨버리잖아. 탁 드러나는 거야. 묘유가 충이 되니까 드러나고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들킨 거야. 올해는 아직 짐작만 하고 있는. 들키게 돼 있다니까. 올해 들킨다니까. 일지궁을 치잖아.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는 묘술로 합화를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은 즉 자기 마누라궁하고 티격태격이야. 계속 싸우는 거지. 그 4개가 파가 일어난다고 예. 네 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저음묘가 다 파가 됩니다.
다 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술충리도 파가 되고. 그렇죠. 진술충리는 충형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가 예. 오를 보면 그 다음에 유잖아요. 네. 그 다음은 자가 되고. 그렇죠. 그 형충파에 다 걸리지. 묘가 되니까 좌우묘유가 네. 그 아까 말한 네 번째로 해서 파가 된다. 다 걸린다. 예, 다 걸린다 봐야지. 그러면 미도 예. 술이랑 되고. 그렇죠. 다 돼. 술충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살에 되고. 예, 거의 다 된다 봐야지. 인신사에 예.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체는 이제 그게 없잖아. 요것만 파만 있잖아. 여기서는 그렇죠. 예, 왕지의 파잖아. 이 주도권 싸움이 되게 심하지. 자기하고 마누라하고의 관계가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심하다 봐야지. 좌우모유 자체가 이분이지에 왕지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 기분이잖아, 서로가. 배우자는 되게 성격이 엄청 갈갈하다고 봐야지. 마로자니까. 이건 유자죠. 유자는 뭡니까? 지 잘난 맛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자기이면서도 또 그 배우자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는, 직장이나 밖에 나갔을 때는 오화 역할을 하고 안에 들어오면은 집에 오면 유. 부인은 부인이 다규자의 모양. 그렇다고. 그렇지. 밖에 나가는 옷처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규자의 모양을 쓴다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예. 회사에서는 너무나 잘해 오해처럼. 그럼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말없이 그냥 가만히 신금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인 것처럼. 이제 다규자는 닭이 유시에 들어오잖아요. 닭이 막 밖에서 먹이를 쪼고 있다가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유시에 회 있잖아요, 회. 닭장 안에 회 위에 있는 털어난 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오면 탁 올라와가지고 딱 가만히 있는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니까.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간지라는 글자 체계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동물을 배합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인간하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인간이 이 시간을 정하는 시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36가지 동물 중에서 12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 관찰해서. 그러니까 그 모양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뭡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로 보는 거지. 그럼 본인의 모습이 사회 모습과 개인 모습이고 다르지. 그 다음에 부인도 오화라고 봤을 때 네. 부인의 모습이 경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그렇지. 이것도 부인의 모양이고. 부인도 밖에 나가면 되게 화려하지. 그럼 부인이 이 배우자 자리 궁으로 들어오면 이 다규자의 모양을 쓰잖아. 이 다규자 모양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지. 예. 사실 조금 냉하지. 집에 들어오면 서로가 냉하지. 잘 아시니까. 이제 글자가 그 배우자 군으로 들어가서 그게 잘 맞느냐 뭐 이것도 볼 때는 예. 맞아. 오화가 요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럼 저 안에 화가 아니 분리를 해야지. 예. 이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집에 와서 지치잖아. 그냥 분리해서 따로따로 빨리 분리해야지. 집에서는 말 안 하지. 무뚝뚝한 거지. 그렇지. 둘 다 똑같은 거. 그렇지. 그런데 예. 지금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묘수락을 하잖아. 예. 그래서 이 사람 딴짓하고 있네. 당연하지. 근데 끊임없이 말년에는 저 임술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대운이고 뭐고 떠나서 어쨌든 본 원국에 저 글자가 탁 있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배우자 누구한테 이제 화를 당하겠냐면 이 바람피는 남자 여자의 남편이 임술이잖아. 임술이니까 임술이 이놈이 보통이 넘는 놈이잖아. 누굴 만나도 들키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이다. 나이가 몇 살인 거죠? 기회생이니까 66, 5 이래 되겠네. 아니지. 50 몇 살이지. 무술기야 이가. 60 그런 거네. 예. 2살이지. 예. 60. 65인가 어른. 65이잖아. 그래도 계속 그러겠네. 임술이랑. 그렇다고 봐야지. 이제 그런 모양을 쓰지. 15살에 임술 만나잖아요. 예.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이지. 요 대운 잘 못 쓴다. 요때 이제 쪽이 나겠지. 이 복음으로 넘어오잖아.
뭘 하려고 해도 그 바람을 피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고 나이가 제대로 안 나요. 근데 이제 남자 나이 65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불꽃을 태울 나이네. 이 계율 자체가 예. 계율한 인간이 일주가요. 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 예. 남자의 경우에는 부인한테 좀 의지하고 그런 거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일지가 금생수를 계속 해주는 자리라 와이프가 도움이 필요한 되는 자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옷을 합을 하고 있는데, 옷을 합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조열하잖아. 자, 태어난 시는 이제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간은 비록 저녁 시간에 태어났지만은 글자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되게 조열하게 바뀌는 거야. 시간은 우리가 한여름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열대야, 술시지만 열대야가 일어나는 시간이잖아. 이게 또 합하면서 화가 되니까 이 개수의 입장에서는 임수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되게 말라 있잖아. 그러면은 이 해수는 이어서 목국토를 받고 있고 여기서 금생수 하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의지하는 것은 이 개수는 뭐고 여기에 의지한다고. 여기에. 그러면 뭐냐면 이 일주 자체에서 올라온 개수니까 그렇지, 부인이지. 부인의 자리에 있는 개수 인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조를 받는 형국이잖아. 물론 여기서도 생조. 그렇지. 그렇지. 부인은 필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부인의 자리인 유가 유수를 합을 하잖아. 그럼 금국을 이루잖아.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생조를 하는 형국이단 말이지. 예. 계율들이 되게 은근히 부인한테 의존하면서도 밖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은근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처럼 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수 자체가 다교자가 왔지만 12운석으로는 쇠지잖아. 쇠지가 않거든. 개수 자체가 12운석으로는 쇠지에 들어와 있다니까. 자, 축, 자, 해, 술, 유잖아요. 그죠? 왕쇠지, 쇠지에 넘어온다고. 음가는 쇠지만 넘어와도 기운이 강하지가 않다고. 원래 유금 자체가 그렇게 생조를 잘 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닌. 그렇죠. 조금 약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옆에 경금이 있어서. 네, 경금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생조를 받아가지고 이 경금이 이제 생조를 하는 형국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읽었을 때, 십성적으로 읽었을 때는 인성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서도 되고 돈도 되잖아. 그 이 배우자가 돈줄을 하는 거야, 결국 이 사람을. 역할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도 배우자도 되지만 자기 자신도 되잖아. 이 사람의 돈의 미천은 뭘 믿고 믿느냐 하면 이 돈은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 풀어가는 게 우리가 뭐 격국용신 하는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추론해 버리잖아. 이렇게.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관계의 메커니즘, 글자의 자원적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글자 자체가 어떠한, 인간사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형충 파협을 통해서 읽어주는 거다. 그럼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이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1, 이런 경우 2, 이런 경우 3,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딱 설명하면 돼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하다 보면은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해묘미 기준으로 유금은 꾀돌이네. 그렇죠, 꾀돌이지. 5학은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죠. 네.
그죠? 예.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마로자가 뭡니까? 12신살로 육해살이잖아. 육해살은 뭡니까? 단축작용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인연성도 약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그렇지. 그리고 이 배우자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제살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머리 쓰고. 예. 꼼꼼이가 있는 사람이. 팔자에 이렇게 이제 해묘미 계도 유가 제사로 들어가 있으면 꾀돌이면서 남의 비밀을 잘 캐치하고 자기는 안 드러내고자 하는 기질이 있다. 꾀돌이. 왜냐면은 제살은 장성살하고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적을 염탐해야 되잖아. 적의 동향이라든지 적의 현황을 염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왜 장성의 반대편이 제살이니까. 지장과 역제이잖아. 장성살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꾀돌이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적을 염탐하듯이 되게 이제 그것도 또 인성적인 요소로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또 야물게 하겠어. 일도 그런 걸 했나? 일 뭐 했겠어요? 뭐 하겠어? 뭐 해서 좀. 직장생활. 네. 직장생활.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파트들이 있을까?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세무회계나 재정 관계되는 쪽입니까? 행정, 군 행정 쪽으로. 행정 공무를 했구나. 예. 공무원. 군무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읽어줄 때 월지 편제격이잖아. 제잖아. 제면서 편제를 두고 자기 자신이 오행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죄를 취하는 형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지만 죄를 만지는 형국이니까 재정, 회계, 금융 이런 쪽이니까 행정 쪽에 돈을 만지는 쪽으로 들어갔거든. 죄를 좋아하지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걸 만지는 쪽,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건에, 그죠? 예. 그래서 군인에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호라는 간지 자체가 이 병사잖아. 말을 탄 경사. 기마병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을 써서 경호라는 물상으로 써서 이 사람은 경은 칼이잖아. 칼을 타고 칼을 쥐고 말을 타는 형국이니까 군인, 군무원, 군무 계통으로 들어갔다. 아니 우리 조카가 5월에 유금일지거든요. 예. 걔는 의리인데 예. 달라도 지지가 두 개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걔도 군무원 됐어요. 군무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는. 직업이 되게 특이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에 관이 여기 있잖아요. 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관인 상생이니까 결국 뭐냐면 직장인이야. 직장인인데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술에 천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군데에 숨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직장의 모양을 추론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뭐 나가고 하는 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호라는 간지 자체를 보고 물상적으로 읽어서 군인, 경찰, 뭐 이런 쪽이죠. 아까 술의 천망이니까 어떻다고요? 술에 천문이니까 술에 남항이요 천문이 걸리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남항살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갇혀있는 형국이니까 그 안에 틀 안에 조직사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삼합적인 요소로도 풀어도 되고 신살적인 요소로도 풀어도 되는데 이제 삼합적인 요소로 푸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신살적인 요소를 엮어서 풀어가는데 이 사람은 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육해살이 여기 딱 걸리니까 수치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 수치 능력이. 이게 그 뭐냐, 육해살이 걸리잖아. 육해살에 재를 쓰니까 얼마나 그 수치에 대한 감각 능력이 뛰어나겠냐고. 편재를 또 쓰고. 재물에 대한 감각 능력도 있으면서 수치를 잘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명절을 보고 추산을 할 수 있다. 재물을 늘리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 잘했죠. 잘했죠. 회사 내에서는 잘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재물을 지가 받는 형국이니까 유산적인 형국은 받았다고 보는 거지. 이 육해살은 유산으로도 보거든. 그래요? 예. 근데 그 여동생이 잘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형제분이다. 형제궁이 여기 있네. 그 욕을 쓴다고 재물에 대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형제궁이잖아. 재성이지만 또 부모 형제궁이 있기 때문에 형제궁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능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 내가 못 늘리면은 내 육신적인 누군가 그 행동을 한다니까. 요 정도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조금 되죠. 예. 스토리가 거의 다 나오잖아.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세운적인 부분은 12운성을 통해서 풀이하고, 12순사를 통해서 삶의 어떤 스토리를 복합적으로 우리 수업할 때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식상을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12시설적인 부분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